2025년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복지, 노동, 건강, 주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대전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 간병 지원, 디지털 소외,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세 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어떤 방향성의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세 후보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노인 빈곤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접근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먼저 세 대선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을 표로 간단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세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들이 자식 눈치 안 보고 살게 하겠다는 약속 아래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서소문동 태평빌딩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만나 노인복지 공약을 본격 발표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50% 노인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34만 2천 원에서 상당폭 높아지는 수준이죠. 이는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를 없애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가족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신설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죠. 치매 관리를 강화해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치매 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치매 안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넷째,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 공급도 공약했습니다. 신규 공공주택의 25%를 고령층에 우선 공급하고 의료 돌봄 식사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추가 공약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피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무료 승차 시간을 제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과 AI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소외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직접 지원금 확대와 간병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이 돋보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고 소득 하위 50%와 70% 사이 계층에게는 혜택이 달라지는 선별적 복지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5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관을 방문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번 대한노인회 방문에서는 구체적인 노인 공약을 많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존 공약을 종합해보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로 대상을 확대하고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면 기초연금액이 20%씩 감액되는데 이를 조정해 기초연금 혜택을 점차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맞춤형 주택연금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확대된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맞춤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간병인을 개인이 직접 고용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죠. 거주지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병원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와 자택 기반 돌봄으로 전환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위해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신탁제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본인 또는 지정된 사람, 예를 들어 간병인, 요양시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공신탁제도 도입 구상은 치매 환자를 포함하여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의 자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그 자산이 본인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책임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노인 돌봄과 주거 안정 중심의 복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핵심 공약은 신구연금 분리입니다. 현행 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금 관련 그의 핵심 견해는 국민연금을 신구로 분리하여 미래 세대는 낸 만큼 받는 확정 기여형으로 전환하고 구연금의 부채는 국가가 책임져 세대 간 부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연금 개혁 구상은 가장 과감한 구조 개혁안으로 평가받지만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19일 제19호 공약으로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의 단순한 지원보다 자산과 금융 기반의 자기 책임형 복지 강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의 핵심은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존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준석 후보는 1주택자의 경우 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다주택자에게도 공시가격 20억 원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목돈 인출 사유를 중병치료뿐 아니라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현재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실거주 요건도 완화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소형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부모가 연금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자녀의 소득 공제에 포함시키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부채로 간주되는 주택연금을 소득 개념으로 전환해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주택연금을 단순한 빚이 아닌 노후 소득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활용을 장려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노령층의 자산 70% 이상이 주택에 묶여있는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 현상을 해소하고 노인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며 자녀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자립형 노후소득 체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자산층이나 무주택 노인에게는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과 간병비 지원 등 직접 지원 중심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늘리고 가족 간병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라는 방향을 제시하며 주택연금의 활용도 재고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과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안하여 공공체계 중심의 제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내집연금 플러스라는 주택연금 혁신안을 통해 자산 기반의 자기 책임형 복지를 지향했습니다. 주택에 묶인 자산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늘리는 방안으로 가입 자격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선 세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비와 간병 부담이 고민된다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돌봄 체계의 공공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원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보유한 주택 자산을 활용한 노후 자립과 금융적 접근을 선호한다면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각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해법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금전적 혜택이 아닌 삶의 존엄과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유권자라면 이번 대선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모두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